어떤 보도부터 볼까요? 네, 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12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표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주요 발사장 해체를 제시해 왔지만 재래식 그리고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 작업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기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했잖아요. 네,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반박을 했죠. 그 뉴욕타임스 이 보도에 그 청와대는 그러니까는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상업용 위성에 의한 정보고 한미 양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해당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 기지이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상관이 없는 기지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가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북한이 기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당했다는 이야기인데 북한과 미국 간에는 단거리 미사일 폐기나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문제 삼은 그 기지 자체는 폐기나 폐쇄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단거리 미사일 기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다 알고 있는 파악을 하고 내용인데 있다. 잘못 썼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그 뭐 많은 외신들이 뉴욕 타임스 외에 그 많은 외신들이 그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표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비핀 나랑 교수라고 하는 게 MIT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나랑 교수는요, 현재 북미 간의 외교 교섭,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특히 재래식 무기 공격 방어를 위한 그 단거리 미사일 개선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사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관리를 중단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거는 그 좀 제대로 사실관계가 좀 바로 잡혀야 될 그 중요한 보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관련 내용 이거 역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인사는 둔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었던 배경이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입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 교체된 두 사람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서로 충돌을 해왔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체는 한때 성공적이었던 제조업 중심의 모델에서 한국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한국형 경제 모델과 관련한 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주로 그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한 언론 같은 경우에 이게 The Dawn이라는 언론인데요. 이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입니다. 12일자 보도에서 한국형 모델이 이곳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곳이라는 건 이제 파키스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겠죠. 네, 이 신문은 부활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 인상을 GDP 성장률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네.
이 신문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은 국제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파편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옮겨가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실제 일부 개발도상 국가에서 노동력은 진화하고 있고 또 복지 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국만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2015년 개발 계획을 보면은 2020년까지 GDP의 32.5%에서 40%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증가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임금 인상을 GDP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에서 실험되고 있는 모델이다. 그렇죠. 그런데 좀 모험적 요소는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이제 그 톤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9일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가 예상보다 규모가 큰 인사이동이었지만은 후임자를 내부에서 임명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 아시아권이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로 본 관점이 좀 흥미롭네요. 네네. 자, 또 다른 소식은요. 북한에 선물로 보내는 귤박스 200톤 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이 또 많이 보였습니다. 예. 홍콩의 빈과일보는요 12일자 보도에서 관련 소식 전하면서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이런 청와대 설명을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수하고 비무장화하는 그런 등의 그 서로 남북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의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역시 12일자입니다. 이 보도에서 이번에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귤은 10kg 상자 2만 개 분량으로 북한 주민 200만 명이 10개씩 받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00만 명이 10개씩. 네. 그럼 400만 명이 5개씩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로시스카의 가제타는 또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좀 안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은 지난 1998년도부터 12년 동안 북한에 제주도산 귤을 보냈지만은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됐었다 이러면서 이번 귤 반입은 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뭐 1년에 4,000톤씩 보냈다니까 네. 지금 200톤보다 훨씬 많이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도 올해 개봉이 됐었죠.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실제 북파 공작원이었죠. 박채서 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작. 예. 이게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영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력 언론이죠. 르피가로 신문은 이 이야기가 제임스 본드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상상력에서 나온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남북 간에 예상치 못했던 대탕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한 이 공작 이거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신문에 따르면은요 지난 4월 휴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한국 관객들은 그동안에 그 전통적으로 불안스러웠던 주제였던 이 북한 문제 여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과 관련한 주제가 그동안에 그 북한의 핵도발 이 기간 동안에 잊혀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서점가에서 그 북한에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당연한 말했습니다. 얘기죠.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한 관련 책, 북한 관련 영화 인기 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은 북한과 관련한 소재로 나눈 영화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 시대마다 달리 북한이 묘사되어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60년대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에 그 반공 선전 영화 속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악당들로 묘사돼 있고 대부분이 멍청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그랬죠. 이 신문이 묘사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박정희 장군의 독재 정권 시절에 성공을 거뒀던 모든 감독들은 북한 빨갱이들의 위협을 규탄하는
애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1980년대 민주화, 그다음에 90년대 말에 그 햇볕 정책을 기다려야만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네. 나온 게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때서 가서야 나온다는 얘기죠. 이 신문도 바로 그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로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공동경비구역 JSA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 중에 그런 말을 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다. 그 말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불렸던 JSA가 그러니까는 공동경비구역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 해에 카메라의 마술 덕분에 만남이 가능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은 그런 희망은 잠시뿐이었고 또 2010년도 영평도 포격 도발을 포함을 해서 군사 충돌로 다시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일어서면서 북한이 다시 영화 속에서는 그 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한 게 이제 2015년에 개봉됐었죠. 연평해전. 아하. 그 작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는 그 남북 간의 그 해전을 그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 김씨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대북 경색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르피가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영화 속 북한의 모습은 달라진다. 네. 이걸 르피가로가 정리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균관대 앙뚜안 카폴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카폴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대북 대화 정책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첩보전이라는 음모를 넘어서 북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공작이라는 영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이제 더 이상은 터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제가 유행이 되고 있고 배우들도 북한 인물 역을 맡는 것을 뭐 꿈꾸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한 첩보 영화의 예를 드는데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정보기관 협력하는 걸 다루고 있다. 무슨 작품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강철비라는 영화가 이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예.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암살 시도를 다루어서 이제 북한의 분노를 이야기했던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더 인터뷰라는 영화. 그 영화에 대한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반격인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 하기도 했네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언급이 하나 있는데 이 신문은 그 한반도에서는 외교 시즌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 감독들은 남북 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날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새롭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영화 시나리오를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또 마지막 소식 하나요? 네, 그 중국의 환구망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 한국 언론에 비치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포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중국인들이 가는 실눈에다가 이제 귀에 긴 머리를 딴 거. 그리고 이제 빵 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 입었던 그런 복장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별로 좀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중국 사람을 은유하는데 청나라 때 모습으로 사파를 그리더라. 그렇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경제에 밝고 뭐랄까 좀 천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 사파를 그릴 때 이제 그 비단 옷을 입고 머리 따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마치 이렇게 그 물건 사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중국 사람 묘사되는 것이 좀 보기 불편하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에 그 환구망에 실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요즘도 언론 사파에 가끔씩 등장하는 게 많네요. 그렇죠.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모습을 갓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분 안 언제쯤 좋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